오늘은 영재고 준비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제 상담 경험을 중심으로 영재고 입시에 관한 여러분들의 질문과 입시 준비 상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질문은 역시 영재고 합격에 필요한 스펙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학 내신을 한두 번 망친 적이 있는데, 또는 수과학 이외의 과목들의 내신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영재고 도전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내신 자체가 영재고 입시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할 영재고의 경쟁률이 급등해서 갑작스럽게 1단계 탈락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때에는 서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서류 평가의 한 요소가 되는 내신도 당연히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자소서나 추천서 같은 다른 서류 내용이 좋을 경우에는 2단계 지필고사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신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걱정을 미리 하시기보다는 남은 기간 다른 서류 내용을 챙기시는 데 집중하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학생부 수상 실적이나 비교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에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학습은 당연히 입학 후까지를 생각하면 탄탄히 해둬서 나쁠 건 없지만 이 역시 영재고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행을 어디까지 몇 번 봤다, 이런 단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학교 수학과학 심화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선행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수학과학 공부를 진행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행 개념까지 연결되는 공부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고등학교 미적, 기하까지 진도를 꼭 나가야 영재고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고 합격에 필요한 진짜 스펙은 2단계 지필고사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과학적 감각이나 1, 3단계 서류 면접에 필요한 탐구 역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재고 지원 자격과 다른 고교와의 중복 지원에 관해서도 자주 질문 주시는데요. 영재고는 법률상 고등학교라기보다는 영재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1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지원자 대부분은 중3 학생들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중2도 적지 않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1이나 고등학생이 지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겠습니다. 중1 지원자는 영재고마다 매년 2~3명 정도가 평균이고요. 고등학생 지원자는 전체 영재고 지원자 중에서 매년 1~2명 정도가 평균이라 하겠습니다. 영재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고교들과의 중복 지원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영재고 지원 후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과학고를 비롯한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 일반고 지원에 아무 문제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지원 여건 때문에 공부 잘하는 중2 학생들도 적지 않게 지원을 고려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른 도전이다 보니까 중3 학생들과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때 썼다가 떨어진 영재고에 3학년 때 다시 도전하면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고요. 자소서, 추천서 같은 서류 준비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 삼아 준비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지원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학년 때 지원했다 3학년 때 다시 지원한다고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서류 준비 과정은 단순히 글 쓰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실질적인 수과학 경쟁력을 점검하는 데에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의 도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단계 지필고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처음 접해보는 시험 형식에 대한 부담감, 긴장감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에 수학과학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나 방향 설정에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의 공부 수준이나 활동 여건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선배들이 영재고에 많이 못 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영재고에서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의 학업 수준을 고려해 학생을 판단하지는 않고 학생부 기록이나 활동 상황도 지역이나 중학교에 따라 그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영재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인재 선발이 늘어나면서 특정 중학교의 합격자 쏠림 현상이 과거보다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수학과학 공부 수준을 꾸준히 높여간다면 중학교 여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변에 함께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가 전혀 없거나 지역 특성상 전문학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시 준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공부 수준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원 도움 없이 혼자서 영재고 준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자주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아직은 영재고 입시가 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만 잘하는 학생들에게 만만한 입시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2단계 지필고사는 단순히 중학교 공부를 잘하거나 수학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재능이
재능이 있다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기출문제가 공개되고는 있지만 혼자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재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재고 지필고사 준비가 쉽지 않은 학생들은 과학고를 함께 준비하며 무게중심을 과학고 쪽에 두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과학고 입시도 쉬운 것은 아니고 최종 면접에서는 영재고 지필고사에 준하는 일부 문제풀이 역량이 필요하지만 그 양이나 평가 비중이 영재고 입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전문학원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도 수, 과학,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입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재고 입시 관련해서 서류 준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특히 영재고 자소서 특정 항목들에 대해 적을 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엇을 적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적어야 할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적을 것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소서 작성은 단순히 자기를 포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소재를 만들고 보완해가는 공부와 탐구 활동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한두 달 전에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내용이 튀어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격적인 글 작성은 원서 접수 한두 달 전에 시작한다 해도 그 안에 채울 내용들을 위한 수학, 과학 공부와 활동, 탐구, 독서 등은 미리부터 관심을 가져야만 경쟁력 있는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소서 자체가 영재고 입시에서 결정적인 전형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재고가 요구하는 수학, 과학 실력에 더 가까운 학생일수록 자소서에 적을 내용이 풍성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런 내용이 없다면 내 경쟁력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지필고사 준비만큼이나 합격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영재고 자소서 작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영상 제목 더보기란에 과거에 올렸던 영재고 자소서 특강을 링크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